안녕하세요. 제이디드 월드입니다. 매수와 매도의 치열한 전쟁. 공매도 세력들은 어떻게든 누르려고 하고 개인 투자자와 롱 포지션을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러한 치열한 전쟁의 모습을 어제 보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음전됐다가 순간적으로 또 초록색 양전이 되었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 최후에는 양전으로 마무리되는 루시드 주가를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틀 전에 엄청나게 눌렀지만 그것을 뚫고 다시 한 번 더 장대 양봉을 만들었고 어제 장 초반에 정말로 심각하게 눌리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셨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두드리면서 공매도 세력들이 어떻게든 누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끌어올리는, 결국에는 주가창을 들어 올리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그 감동적인 모습을 현장에서 직접 보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루시드 주식 창을 넓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바닥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다지고 지금 올라가는 중입니다. 물론 지금 올라가는 중에도 굉장히 많이 누르고 있습니다. 공매도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누르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바닥 다지기 기초공사 5번이면 정말로 튼튼하게 바닥 다지기는 완료가 되었고 이제는 이번 주는 30불을 뚫으러 가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루시드 합병 날짜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합병돼서 티커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이렇게 예측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평균적으로 스펙주가 합병이 되고 나면 티커가 바뀌면 떨어지는 경향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루미나 같은 경우에는 12월 초에 합병을 하고 쏜 스타일입니다. 합병하고 티커가 바뀌고 10불 초반대에서 이렇게 쭉 40불까지 쏜 이러한 형태도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단언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콘텀 스케이프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합병 전이나 후나 그냥 10불대에서 별로 별 반응도 없이 그냥 합병이 되나 안 되나 그냥 비슷하게 흘러가다가 갑자기 미쳐가지고 125불까지 찍은 이러한 주가도 있듯이 그때 시장의 상황, 그때 이제 개미들의 흐름, 그때 탄력을 받는 섹터,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반응이 나올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수많은 투자의 대가들이 결국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지만 인간의 본능은 어떻게든 예측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측을 하려고 하다가 계좌가 박살나는 거,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벨로다인 같은 경우에는 합병 직후에 쏩니다. 합병하고 티커가 바뀌고 잠시 쐈다가 그 다음에 나락으로 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모든 주식이 모든 스펙주들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평균적으로 티커가 바뀌고 떨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주식 역시나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예측 불가능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합병 날짜를 계속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회사에서 합병 날짜를 발표를 안 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SEC 파일링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assumed 7월 15일, 7월 중반으로 추정컨대 그 정도쯤에 합병이 될 것 같다라고 SEC 파일링에 나와 있지만 회사에서 합병 발표를 안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이번 연도 3분기 초라고는 확실하게 공시를 했지만 합병 날짜 아직까지 발표가 안 났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로 좋은 점은 지금 이제 호재가 굉장히 많이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스펙주가 특성상 이제 합병 발표일이 다가오면 주가가 오르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합병 발표 날짜 발표가 나면 이제 주가에 이제 좋은 상승세 흐름이 있을 것이고 루시드의 자율주행 시스템 드림 드라이브가 이제 곧 발표를 한다라고 말하는데 요거 발표를 했을 때도 곧 좋은 상승의 효과도 있을 것이고 다른 회사들과의 파트너십, 그 다음에 새로운 공장 소식,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기술력 다른데 어떻게 미래적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남은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쉽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역시 리스크 역시나 존재를 합니다. 어떤 기업이든 좋은 점이 있으면 안 좋은 점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 전기차 업체들이 어쨌든 칩이 부족하기 때문에 칩 부족 현상으로 생산의 차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파이프 투자자들이 결국 파이프 물량이 풀렸을 때 계속해서 끌고 갈지 아니면 도중에 하차를 할지 그때 가봐야지 아는 것이고, 모든 것은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차량이 딜리버리가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요소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안전한 주식, 우량주라고 말씀은 절대로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미국 개미분이 포토샵으로 루시드의 픽업 트럭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사진을 올렸는데, 이분은 포토샵에 소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픽업 트럭이 굉장히 이쁘지 않습니까? 이러한 루시드의 픽업 트럭이 나온다, 이런 디자인 굉장히 마음에 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미국 개미들 현재로서는 저항선 30불을 어떻게든 뚫겠다라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이번 주에 30불을 뚫어야 된다, 이번 주에 무조건 30불을 뚫고 내일 30불을 찍자, 그리고 다음 주에 40불에 가자라고 힘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 주에 저항선 30불을 뚫어버리고 위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확실할 수는 없지만, 이분께서는 루시드가 50불을 찍으면 나는 루시드 에어 차량을 살 돈이 마련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분께서는 진정하고 우리 천천히 가자, 너무 급하게 가지 말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티커 체인지 데이터 SEC 파일링 되는 순간 굉장히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지금 어쨌든 그래도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타치로 들어온 사람들은 조금만 수익 나도 이제 팔고 딴 데 가기 때문에 그렇게 파는 사람들이 많지만, 도대체 장기 투자자 입장, 인베스터 입장, 트레이더의 입장이 아니라 인베스터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파는지. 어쨌든 지금 숏 세력들 굉장히 불타오르면서 고통 속에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인베스터의 시간은 곧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서 빨리 30불 저항선을 뚫고 다음 고지인 40불로 올라가기를 바란다라면서, 여러분들 루시드는 그저 아름다운 차가 아닙니다. 기술력, 현재 배터리 최첨단 기술력이 집약되어 있는 것이 루시드 에어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실패를 안 하고 하이엔드 EV, 럭셔리 전기차 시장을 지배하지 않을까, 그러한 판단을 하고 지금 들어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곧 여러분들 3분기 초는 곧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 장이 정상이 아닙니다. 밈 주식이라 해서 하루에 몇 프로씩 엄청나게 올랐다가 내렸다가 반복을 하면서 정말로 광기 그 자체, 인간의 광기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CCIV가 갑자기 막 100% 오를 수도 있고, 그 누구도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 요즘 시장인데, 어쨌든 지금 CCIV 공매도 잡은 세력들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전기차 스타트업이 굉장히 많은데 루시드처럼 자금력이 빵빵한 기업을 여러분들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지금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결국에는 돈이 부족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지만, 전기차 스타트업 중에서 펀딩을 많이 받은 기업이 루시드랑 리비안이 굉장히 돈이 빵빵합니다. 이렇게 돈이 빵빵한 기업은 다른 전기차 스타트업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부분에서 안정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스트리트 배츠, 이제 레딧 군단, 햄버거 형들이 CCIV를 한번 푸시하지 않을까, 가까운 미래에 그런 바램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인데, 어쨌든 루시드의 기술력만 본다면 잠자는 거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가가 내려갔을 때 헤지 펀드한테 여러분들의 주식을 뺏겼습니까? 숏 잡은 공매도 세력들한테 여러분들의 주식을 뺏겼습니까? 원래 주식시장이란 것이 롤러코스터처럼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을 하면서 올라가는 것인데, 내려갔을 때 헤지 펀드한테 돈 뺏기고,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 탔다가 다시 이제 내려가면 헤지 펀드 공매도 세력한테 주식 뺏기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또 샀다가 또 내려가면 돈 뺏기고, 여러분들은 혹시 맨날 삥 뜯기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점 2021년 6월 여름 초여름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이 차량이 미래라고 생각하십니까? 럭셔리 전기차의 미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자, 아마도 루시드라는 주식을 10년 정도 길게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소수일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합병 뭐 바뀌고 뭐 이럴 때 또 털고 나갔다가 왔다 갔다 거리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는 당연히 박살 날 것이고, 뭐 그것이 어쨌든 인간의 본성이고, 그래서 헤지 펀드가 부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말입니다. 테슬라를 2010년에 사서 끝까지 끌고 갔다라면 거의 100배에 가까운 수익률을 얻었을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루시드를 정말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2030년 그때 주가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냐라는 것입니까? 루시드 CEO 피터 형의 말대로 루시드 모터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루시드 그룹으로 전기차뿐만 아니라 배터리 기술력, 에너지 부분까지 이렇게 들고 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천불도 절대로 허황된 숫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라는 것입니다.